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는 사람들 중 90%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섭취 방법에 따라 다이어트 효과가 최대 3배까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똑같은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효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위고비처럼 식욕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10배 저렴하게, 거기다 부작용 걱정 없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올리브 오일인데, 단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헬티인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기름이 아니라 위고비처럼 작용한다는 말, 과장처럼 들리시죠? 들으시고 나면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하실 겁니다. 먼저 위고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고비는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주사제인데 치욕 억제와 체중 감량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지금은 비만 치료제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약의 핵심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강하게 자극하는 건데요. GLP-1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다이어트 매니저 같은 존재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나타나서 그만 먹어도 되겠는데요. 혈당 조절하셔야 돼요, 배 충분히 찼어요 같은 신호를 내보내죠. 즉, GLP-1은 음식 섭취의 반응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매니저가 제대로 일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식욕이 확 줄고 배가 덜 고프고 예전보다 덜 먹게 되며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고비의 작용 방식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올리브 오일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위고비보다 훨씬 저렴한 올리브 오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은 GLP-1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작용을 확인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레산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소장에 오래 머물고 그만큼 GLP-1 매니저가 오래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요리용 기름이라고 하기엔 서운합니다. 몸속 호르몬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볼 수 있고 혈당 조절이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먹어도 체중도 혈당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다이어트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원장님, 올리브 오일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비싸기만 하고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먹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먹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몸에 좋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신 건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실행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 오일은 먹는다고 무조건 작동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대부분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 애매했습니다.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식사 전 공복에 한두 숟갈씩 먹어요, 또는 식사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후식으로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는 흐름과 리듬에 따라 각 호르몬의 반응이 달라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창 식사 중일 때와 모든 식사가 끝난 후 또는 공복 상태일 때, 이 세 타이밍은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드셨던 것이죠. 두 번째, 대부분 올리브 오일을 조리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계란 굽는 데 써요, 생선 튀길 때 써요, 이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평소 식사에서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건 그 자체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와 달리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들 홍화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들기름 등은 가열이나 튀김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런 기름들은 절대 조리용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리브 오일을 건강한 조리로만 썼을 때 몸이 그것을 특별한 자극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특정 기능성 성분이 변형될 수도 있고 다른 식재료와 섞여서 흡수 경로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한우 갈비를 사서 국 끓이는 데 쓰면 아까워하시는 것처럼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을 사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냥 기름이 될 수도 있고 몸에 작용하는 좋은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섭취 패턴이 들중할지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능성 보조식품처럼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반응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과 빈도, 섭취 시간이 매번 달라지면 몸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날은 들어오고 어떤 날은 안 들어오는 지방 성분 하나쯤으로 처리되는 거죠. 한마디로 몸이 반응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으세요. 올리브 오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식전에 먹기. 저는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올리브 오일의 핵심 기능은 몸에게 곧 음식이 들어올 거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감소시켜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GLP-1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량이 높아져서 치욕이 감소하는 확실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식전에 미리 섭취하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며 식후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만약 식후에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면 GLP-1 분비 측면에서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들어갔고 혈당도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자, 이제 기름 들어갑니다
하는 셈일까요?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식전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식사하면서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굳이 따지자면 식전에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생어 먹기. 기름을 그냥 마신다고요?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솔직히 맛있다고 하긴 어렵더라고요. 입안에 감도는 묘한 느낌, 그리고 끝에는 매콤 쌉쌀한 맛이 나서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좋은 기름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 오일도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볶고 지지고 요리에 넣으면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약이 아니라 그냥 마시는 기름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열을 가하면 올레산이나 폴리페놀처럼 몸에 작용하는 주요 성분들이 변형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효과를 원하신다면 기름을 약처럼 다루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올리브를 가장 처음 자는, 그리고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영어로 Extra Virgin Olive Oil이라고 적힌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올리브 오일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영양성분 손실이 거의 없고 향도 풍부하며 무엇보다 몸에 작용하는 기능성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포만감 유지, 혈당 안정 효과 등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좋은 비싸더라도 가능하면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한 번에 15ml 정도를 드시는 것인데 편하게 소주 한 3분의 1컵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 맛이나 향이 아직 익숙지 않다면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요. 레몬즙을 두세 방울 첨가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즙은 올리브 오일의 기능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올리브 오일을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기름이다 보니 느끼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레몬즙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상큼하게 뒷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잠깐 거부에도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기. 다이어트 상담할 때 올리브 오일 드신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열의 8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먹긴 먹는데 매일은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먹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드셨던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몸은 불규칙한 신호엔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뭐가 들어오네 하다가 오늘은 안 들어오네, 어라 오늘은 또 양이 좀 다르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몸은 이것을 습관이 아니라 우연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지고 그걸 기억하고 반응을 점점 더 강화하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같은 시간대 같은 양을 먹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원리는 사실 한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약이어도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다이어트 한약 드시는 분들에게 하루, 2번, 8시간 간격으로 꼭 빼먹지 말고 드셔주세요 라고 강조드립니다. 반복성과 리듬, 흐름이 맞아야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취 리듬을 맞춰주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뭔가 상호작용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자극이 반복되니까 몸은 거기에 맞춰 식욕, 혈당, 호르몬 분비 리듬까지 조정해 나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몸과 리듬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오일의 기능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올리브 오일이 한 달에 50만원 넘게 하는 위고비, 주사처럼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비싼 비용과 소중한 시간을 들여 병원까지 찾아오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식욕 조절이 안 되고 체중도 늘고 뭔가 해보긴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주사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먼저 해놓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고 비용도 훨씬 덜 들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중 관리, 혈당 관리, 식욕 조절, 이런 건 결국 거창한 도전보다 작은 실천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병아를 건강한 이야기 채널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